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 명리이야기 학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명리학이란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연월 일시에 즉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주팔자의 원리를 연구하고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거나 판단하는 학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명리학은 그 현장에서 사주 추명학, 사주 예측학, 사주 운명학이라는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강의에서는 명리학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은 양자역학이다 라고 제가 이 물음표를 달아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양자역학의 핵심 이론인 동시성의 이치와 이 동양 철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주역의 자연관하고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쁘다, 슬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기쁨과 슬픔이 따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결국은 그러한 기쁨으로 인해서 다시 슬퍼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이치를 우리는 희귀동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주역학의 존재 여부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주역학의 존재 여부. 자, 사주역학이라고 할 때 이 역자는 바뀔 역자입니다. 바뀐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 소위 이제 운명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명은 과연 존재하나요? 운명은 존재하는가? 자, 운명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경험을 통해서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고 막연히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은연중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아이고 내 팔자야, 다 내 팔자 소가이다 라는 저 역시도 제가 그 성장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 자주는 아닙니다만은 한 번씩 들은 기억이 지금 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주 명리학이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된다든지 연말이 되면은 심심풀이로 전국에 있는 유명하다라고 하는 점집을 취미삼아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은 결국은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할 때까지 다닌다라고 합니다. 참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죠. 자, 어찌됐든 이 사주팔자 명리학은 개별적인 일에 관한 것을 일일이 캐묻는 것이 실제 이 명리학의 요체는 아닙니다. 결국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운명의 그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갑자기 지구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구의 움직임. 자, 지구는 움직이고 있죠. 자전공전. 자, 지구의 움직임은 파동으로서 진동하는 소립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뭐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지구의 움직임이 결국은 이 세상 만물을 진동시키고 있다라는 어떤 이렇게 좀 거창한 제가 지금 타이틀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결국 소리는 우리 파동이라고 하는데요. 파동은 에너지가 되어서 사람의 뇌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운명, 즉 사주팔자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주 한 구석에 있는 미물의 세포에게도 공명을 한다는 것이죠. 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사주팔자는 연월일시 파동의 형태로 누구라도 태어나면서 부여를 받게 됩니다. 자, 태어나면서 이 부여받은 선천적 파동과 해마다 바뀌는 흔히들 우리가 이제 한 해가 바뀐다고 하죠. 세운이 바뀐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해마다 바뀌는 이 파동을 잘 조화된 형태로 조절만 하면은 만물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곧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해드릴 파동 운명학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시끄러운 소리가 있죠. 뭐 듣기 싫은 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아름다운 소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리파동과 비슷하여 사람의 생리활동을 촉진시키는 생명의 소리, 즉 이걸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는 양의 소리다, 양의 소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에게 우리가 음악을 틀어주니까 이 유실씨 같은 경우에 열매가 훨씬 더 윤기가 나고 크기가 더 커진다라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아왔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임신, 우리가 태교라고 하죠. 태교 명상, 이런 부분도 결국은 아름다운 소리하고 비슷한 어떤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저도 지금 이 단전호흡을 한 20여 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전호흡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짧지만은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호흡 훈련도 이 양의 에너지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와 반면에 시끄러운 소리는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소리는 자, 우리가 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화가 났는지 상대방에게 이 불쾌감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말투, 말의 억양을 보고도 충분히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소리,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인데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성명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치적인 부분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 에너지라는 것이 사주팔자, 결국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연, 월, 일시라는 절기적인 에너지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제가 애둘러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환경적 조건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이 운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한날 한 시에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육친적 환경하고 이 물리적 환경인데요. 육친적 환경은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엄마 아버지가 다를 것이고 또 형제 관계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환경적 부분은 내가 온난 지방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차가운 지방에 태어났느냐, 동쪽이냐 서쪽이냐, 이 공간적인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사주팔자의 운명이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이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사진이라기보다는 이 평면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공간이 지금 구획이 되어 있고 원 안에 이 화살표 안에 이 출입구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사를 한 그 공간 자체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또다시 또 이사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한 공간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 40년 아니면 대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거를 하고 그 공간에 계속 계시는 분이 있는데, 오래 계시는 분은 왜 오래 계시고 이주를 자주 하시는 분은 왜 자주 하냐라는 것이, 그러한 부분도 본인이 기거하고 있는 그 공간의 에너지가 예전에 오랫동안 묵었던 그 공간하고 에너지가 이렇게 맞지 않는다든지, 결국 이제 파동의 에너지, 이 에너지의 어떤 주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불협화음에서 오랫동안 기거를 하지 못한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돌출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명리학이라기보다는 풍수적인 어떤 부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풍수지리적으로 좋다 나쁘다라는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어떤 에너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 결국 그러한 공간이 명당이자 곧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팁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봄에 태어난 사람과 가을에 태어난 사람의 파동이 당연히 다르겠죠. 봄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래도 가을에 태어난 사람보다는 다소 이렇게 좀 진취적인 어떤 경향성을 띄우는 것을 제 경험적으로도 많이 지금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귀를 막고 피하는 것은 누구라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시기가 원래 우주 패턴을 닮아 있어서 항상 조화되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주기가 인간사의 운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목의 단계인 봄의 단계라고 해도 되고요. 목의 단계인 어린아이, 그리고 청소년 단계인 화의 단계, 여름의 단계, 그리고 작년의 단계인 금의 단계, 가을의 단계죠. 그리고 노인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단계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겨울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겨울의 단계를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우리가 수의 단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만은, 자, 금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금도 있을 수 있고 신금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금일간이, 자, 참고로 일간이라는 것은 태어난 생일에 이 천간 지지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일간이 가을 겨울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목기운, 결국 이제 봄기운과 화기운, 여름기운을 못 만났다면 성장이 더디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누구라도 태어난 것 동시에 봄을 이렇게 맞이할 것이고 여름을 이렇게 맞이할 것인데 못 만났다는 것은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육식갑자의 어떤 이제 운행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대운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대운이 이 목이라는 이 대운과 화라는 대운을 한참 뒤에 아마 60대 후반이나 70대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러한 이치는 자연의 어떤 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어떤 계절적인 순환적인 어떤 측면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추위를 잘 탑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이 노인이라는 어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의 기준을 정하기 좀 애매모호합니다. 여하튼 60대 이후에를 우리가 노인이라고 일단은 제가 지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 나이를 정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수운동 때문이 그렇습니다. 결국 노인의 어떤 인생의 단계가 우리가 수의 단계에 있는데, 그 수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양기가 이제 빠진다라고 봐도 되고 양기가 부족하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수 단계가 겨울의 어떤 이치, 겨울의 어떤 계절적인 어떤 부분하고 매우 우리가 물상적으로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의 운동 법칙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자연의 운동 법칙. 자연의 운동 법칙은 봄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씨앗이 어떤 씨앗이 되든 간에 싹을 틔우게 되겠죠. 물론 봄에 싹이 트지 않고 가을에 이렇게 꽃을 피우고 싹이 트는 어떤 식물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극소수죠. 자, 목의 시작은 계획을 잘한다. 자,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은, 자, 봄에 태어난 사람은 결국 이러한 어떤 이치하고도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봄은 시작, 계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화가 없단 말이죠. 여름이 없다. 사주팔자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팔자에서 화가 없다면 마무리가 약하고 활동성이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분한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뭐 안 된다. 이렇게 직설적인 어떤 화법보다는 봄에 태어나기 때문에 당신은 소위 이제 봄이라는 기운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기획이나 설계 이런 쪽에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직업군에 인연을 하게 되면은 인연이 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사주팔자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해석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향되어야 될 어떤 부분이라 보여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소비자분들은 맞춰보라. 결국 자기가 당면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부 결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의 눈높이 상담자가 이게 지금 눈을 맞추다 보면은 결국은 이 지금 상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저급해지거나 아주 질이 낮은 형태로 상담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연결해서
자, 이러한 목기운이 강하고 화기운이 약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오히려 이런 사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봄의 성질과 닮은 기획, 인테리어, 교육, 건축, 설계사 이런 쪽이 지금 잘 맞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직업군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직업이죠. 자, 자연은 그래서 어떤 한 기운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어떤 막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기, 결국은 이제 목이라는 기운이 왕성한 것은 좋으나 이것이 너무 강해서 한없이 이제 위로, 옆으로 퍼지게만 한다면 우리 지금 그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목이라는 기운을 억눌러 위로 솟던 운동 방향을 아래로 돌리게 만드는 이치를 우리가 그 사조명리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금금목이다. 뭐 이렇게 금기운이 이제 목기운을 이렇게 제어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따라서 활짝 펼쳐지던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고 기운이 아래로 흘러 결실을 거두는 그런 어떤 이치하고 비슷하죠. 이 바로 사주팔자가 나왔습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주팔자가 왜 사주팔자인지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천부의 연, 월, 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은 이제 태어난 연도가 되겠고, 자, 병오년, 자, 이 병오년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말띠로 태어난 사람이고, 경오월에 태어났습니다. 또 말띠 달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생일 갑자일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은 이제 경오시에 태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왜 사주팔자냐? 자, 연이란 이 지금 구분을 우리가 이제 병이라는 이 지금 글자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만은 이 천간이라고 합니다. 병화천관이라고 하는데 이 천관과 12개 띠를 우리가 상징하는 그 12개 띠 중에서 이제 오는 자 이게 말이 되겠죠. 병이란 글자하고 이 오라는 이 글자 기립된 이 지금 하나의 기둥을 우리가 뭐 기둥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주 그 한 기둥, 그 다음 월에 또 똑같은 글자는 다릅니다만은 또 이렇게 천간 지지가 배열이 되어 있고, 일도 천간 지지가 배열이 되어 있고, 시도 천간 지지가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개의 이제 기둥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자는 무엇이냐? 이 사주의 기둥 안에 글자 각각 8개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천간에 4개, 지지에 4개. 자, 이처럼 구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주가 곧 팔자가 되는 것이고 팔자가 사주가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보니까 갑은 뭐 삐쭉삐쭉 올라간다. 뭐 직진성. 뭐 자는 어둡다, 시를 만드는 일,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이제 사주팔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해석을 한 것입니까? 태어난 자, 이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제가 지금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남녀 불문하고 이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은 갑이라는 이 기운을 이렇게 천간적으로 태어났고, 자라는 이 지금 쥐죠. 쥐라는 어떤 기운을 이렇게 부여받아서 이제 태어났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 이러한 기운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 통변을 한다라고 하죠. 자, 갑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봄의 어떤 기운하고도 굉장히 이제 닮았고, 그 다음에 봄 중에서도 이제 늦봄이 있고 초봄이 있는데, 이 초봄의 기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초봄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얼었던 동토를 뚫고 나오는 어떤 그런 씨앗이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하다 보았을 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 직진성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닮았다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땅에서 새로운 삭을 틔우는 어떤 그런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라고 봤을 때 이 직진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글자를 타고난 사람은 특히 생일에 해당하는 어떤 천간에 타고난 사람은 굉장히 이제 직진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직진성이 강하다는 것은 뭐 아주 좋은 표현이고 고집이 세고 뭐 고집불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갑이라는 이 글자가 봄의 어떤 기운하고도 제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간에만 있다니, 천간. 그러니까 지지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간에만 있고 지지에는 없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는 있고 현실적, 나중에 다 배울 내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힘이 약하다. 뭐 약하다라는 표현보다도 이렇게 앞서 좀 제가 설명이 좀 빨라질 수 있는데, 이 약하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게 신살에서 이 지금 도화살이라고 합니다. 이 도화살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도화살 뭡니까?
내가 득기를 발산하던 그런 이 기운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도화살을 하는데 흔히 소위 우리가 탤런트 기질이 강하고 가수,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연예성의 어떤 그 능력이 강하고 그런 쪽에 두각을 이렇게 발휘하는 분들은 우리가 도화살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직진성도 강하고 도화살, 그 직진성이 도화살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연예, 소위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굉장히 직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반드시 한 번은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고, 또 그리고 옆에 보니까 오라는 글자하고 정반대의 기운입니다. 좌우고 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 자체가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 이곳 저곳, 동가식 서가수, 동쪽에서 밥을 먹고 서쪽에 잠을 잔 형태로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소위 역마라 그러죠. 역마살 형태의 어떤 기운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